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2019년 기해년 신년 특집으로 남북 평화 중심 강원도라는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평화 지역으로 떠올라야 할 접경 지역의 그 전망과 과제를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개성 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 재개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경제와 관광 분야에서의 남북 협력 의지가 강하게 묻어납니다. 접경 지역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강원도에는 좋은 기회임이 분명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시작한 남북 평화협력의 싹은 이미 여러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강원대학교 총장은 지난달 18일 북한 평양과학기술대를 방문해 남북대학 간 교류 의지를 다졌습니다. 국내 대학 총장 중에서는 처음입니다. 평양과기대 총장께 그런 어떤 거점 국립대학의 의사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게 뭐 북한의 교육위원회까지 올라갈지 안 갈지는 그건 이제 그건 아니지만 일단 전달을 했고. 강원도를 포함한 도내 각 시군, 특히 접경 지역에서는 현재 각종 남북 협력 사업 구상이 한창입니다. 산림협력, 금강산 관광 대책 마련, 평화산업단지, 평화생명특구 조성, DMZ와 도자기 공동연구 등 접경 지역 사업이 총망라돼 있습니다. 문제는 결정 권한이 강원도와 시군에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철원 양묘장 나무 50만 그루를 북한에 지원하겠다는 강원도 계획이 정부 반대로 중단된 것이 대표적 예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와 접경 지역 시군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세계 유일 분단도인 남강원과 북강원 특성을 살려 자치단체 간 선언적인 교류 선언이라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북강원도에 17개 시군이 있고 남강원도 18개 시군이 있는데 이런 각 시군 간의 교류 협력 사업들을 올해부터는 준비해서 착착 진행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되고 상당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남북 평화 협력 시대. 지리적으로는 통일 중심지가 분명한데 현재 남북 교류 사업에서 강원도와 도내 시군은 사실상 떠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일 시대, 강원도가 진정한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책과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양양 산불이 발생한 곳은 양양 송이가 생산되는 주산지입니다. 불이 난 산에는 몇 년간 송이가 나기 어려워서 송이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해 첫날 양양군 서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20여 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산림당국과 소방서는 120여 대의 장비와 1,600여 명의 인력을 동원한 끝에 큰 불길을 모두 잡았습니다. 밤새 도로와 민가 근처까지 산불이 번지기도 했지만 다행히 인명과 재산 피해는 없었습니다. 20제곱미터 정도가 발화가 돼서 붙고 있었어요. 불은 바람에 의해서 그냥 갑자기 올라붙었죠. 산 쪽으로. 산에 또 경사도가 있으니까. 하지만 이번 산불로 축구장 면적의 28배에 달하는 20헥타르의 산림이 불에 탔습니다. 이번에 산불이 난 곳은 양양 송이의 주산지여서 앞으로 송이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송이는 젊은 소나무 밑에서 영양분을 먹고 자라는데 산불로 소나무가 망가져 성장 환경이 나빠지게 됐습니다. 불이 난 산은 최소 5년 이상 송이가 나지 않는다고 알려져 주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저 아래 맨 끝에서부터 올라오면 싹 송이산이에요, 여가. 그런 게 뭐 몽땅 타시니 이제 송이가 안 난다. 고급 송이로 대접받는 양양 송이가 자라던 울창한 소나무 숲이 산불로 인해 황폐화됐습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원주 중앙시장에서도 불이 나 상점 40여 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불이 난 중앙시장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대형 화재가 터지고 있는데요. 화재뿐만 아니라 붕괴 위험도 높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고를 막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지난 2008년 3월 원주 중앙시장 화재. 모퉁이 가게들이 불길에 휩싸였고 바람을 타고 고압 전선까지 옮겨 붙었습니다. 당시 상가 7채가 불과 30여 분 만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5년 뒤인 2013년 2월 또다시 불이 났습니다.
점포 4개가 불에 탔고 건물은 포탄을 맞은 듯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그로부터 또 5년이 지난 지금 벌써 3번째 화재가 발생한 것입니다. 원주 중앙시장은 지난 1970년 개장해 50년 가까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면적 14,000제곱미터, 2층 규모의 건물로 4개 동으로 나누어져 있고 320여 개의 작은 점포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2년 전 안전진단에서 붕괴 위험이 높은 D등급을 받았으며 재건축이 여러 번 추진됐지만 번번이 무산돼 지난해부터 보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불이 집중된 나동은 아직 보수도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곳 재래시장이 사실상 안전에 취약한 상태로 운영되면서 이 같은 대형 화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포항과 삼척을 잇는 동해 중부선철도가 2020년 완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삼척시가 동해와 삼척 간 삼척선 노선의 개량을 건의했습니다. 환동해권 핵심 교통망 구축을 위해 대체 노선을 신설하고 전 구간 전철화를 요구했습니다. 이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해역에서 삼척역까지 13.2km 삼척선 철도입니다. 삼척 시내를 관통해 개설돼 있고 굴곡이 심해 평균 시속 60km 이하로 열차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지금은 바다 관광열차와 시멘트 수송열차만 운행되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동해 삼척 구간 철도의 전면 개량과 대체 노선 신설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포항과 삼척 사이 동해 중부선 철도가 2020년 완공될 예정이어서 환동해권을 잇는 노선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삼척시는 삼척역에서 도경역까지 6km의 철도를 신설하면 동해 중부선과 이어져 삼척과 동해, 강릉까지 환동해 핵심 교통망이 구축되고 KTX 연장 운행까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삼척 시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운행 속도도 60에서 70km로 저속 운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고속화나 전철화 개설이 돼야 되는데 개설할 경우에는 신설 노선을 개설해서 대체 노선이 신설되면 삼척 시가지의 체계적인 개발도 가능해 도심 발전이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삼척역 도경역 간 대체 노선 신설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고 사업 추진을 앞당기기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이영진입니다. 강릉 펜션 사고 원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식이 마무리되면서 경찰에 그 결과가 통보됐습니다. 국과수는 이번 사고의 원인이 된 보일러와 배관 등을 수거해 수차례 가동 실험을 했고 경찰은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국과수로부터 통보받은 감식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가스안전공사와 LP가스 공급업체 그리고 보일러 시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벌였으며 일부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릉 아산병원이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지난해 전국 402개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강릉 아산병원은 평가 항목 가운데 중증 응급환자 책임진료 부문 전국 1위에 오르는 등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강릉 아산병원은 전국 36개 권역응급의료센터 가운데 도내 1위, 전국 6위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강원도가 1월 말이나 늦어도 2월 초에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돌파할 대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비상경제대책회의는 강원도 경제부서와 도의회, 경제단체연합회 등 총 6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강원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들의 애로가 큰 만큼 기존 대책을 뛰어넘는 새로운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선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의 국유림 무상대부 기간이 끝남에 따라 산림청이 강원도에 1차 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산림청은 어제 강원도에 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달 말까지 복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산림청은 강원도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초에 2차 명령을 내릴 예정이며
2차까지 거부하면 계고를 내린 이후 행정 대집행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산림청의 행정 절차에 행정소송까지 나설 것을 검토하고 있어 실제 소송에 나서면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집행은 중단되게 됩니다. 오늘 강원도 지역은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영동 지역이 5도에서 6도, 영서 지역과 강원 산지는 0도에서 2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또 강원 내륙 지역과 강원 산지에는 아직 한파특보가 계속해서 발효 중입니다. 한편 영도 지역은 건조경보가, 영서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어서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 드립니다. 춘천시가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올해부터 22개 사업에 39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춘천시는 지역 대학에 각각 1억 원을 지원해 청년 창업 육성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근화동에 396 청년 창업 공간과 산홍동에는 청년 창업 지원센터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청년 귀농인 공동 참여 지원과 청년 푸드트럭 창업 희망 지원 사업도 펼칠 계획입니다. 지난 한 해 원주 농업인 새벽시장에서 82억 원의 매출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주시는 지난해 원주교와 봉평교 사이의 구간에서 열렸던 농업인 새벽시장에서 82억 원의 매출을 올려 전년 매출액보다 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용객도 33만 5천여 명으로 집계돼 전년보다 1만 3천여 명이 늘어났습니다. 지역 농산품을 저렴한 가격에 직거래하는 새벽시장이 소비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원주시는 분석했습니다. 평창군이 농어촌 버스가 다니지 않는 지역에 운행하는 희망택시 사업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희망택시 이용이 가능해진 마을은 미탄면 한탄리와 대화면 개수 1, 2 등 8개 마을이며 이로써 평창군에서는 모두 28개 마을에서 희망택시를 운행하게 됐습니다. 희망택시는 탑승 인원에 상관없이 버스 요금인 1,400원과 탑승권을 내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시간은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삼척시 원덕 농공단지 조성 부지가 선정돼 올해부터 사업이 시작됩니다. 삼척시는 원덕읍 농공단지 부지 선정 검토 용역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1지구인 오건리 일대 12만 1000여 제곱미터를 대체 부지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척시는 올해 농공단지 개발 실시 설계를 마치고 내년에 본공사에 착공해 160억 원을 들여 2022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삼척시는 원덕 농공단지에 40여 개 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오는 2월 5일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성수품 물가 관리를 위해 특별 대책 기간을 운영합니다. 설 명절 물가 안전관리 특별 대책 기간은 오는 7일부터 설 하루 전인 2월 4일까지 한 달 동안 운영하며 강원도와 각 시군별로 물가 대책 종합 상황실을 설치합니다. 강원도는 매주 발표하는 강원 물가 정보망에 특이 동향은 아직 없지만 제수용품과 개인 서비스 품목 등 25개 품목을 중점 관리하고 어제부터 판매 가격과 단위 가격 표시 등 가격 표시제 지도 점검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는 4일 개장되는 홍천강 꽁꽁축제의 일부 낚시터 이용권이 인터넷에서 조기 매진되는 등 흥행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홍천군에 따르면 현재 온라인 티켓 판매 사이트에서 사전 예약 중인 텐트 낚시터는 판매 개시 3일 만에 주말 이용권이 매진됐습니다. 홍천군은 일반 낚시터의 이용권도 개장이 다가올수록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천군 문화재단은 인터넷 예매 가격이 현장 구매보다 최대 20%가량 저렴하다며 막바지 축제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올해 도내 소방 인력 458명이 충원될 계획입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전국적으로 소방 인력이 4,344명이 충원될 계획인 가운데 도내에서는 현장 인력 316명과 관서 신설 증원 인력 137명 등 모두 458명이 충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천군과 양구군에는 소방서가 새로 생기고 횡성소방서 공근안전센터도 문을 열 계획입니다. 지난해 양구 지역 농산물 소득액이 11억 3,7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구군에 따르면 2017년과 비교해 농산물 생산량은 2,200톤가량 줄었지만 소득액은 오히려 증가해 주요 20개 장목에서 모두 767억 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소득액이 많은 장목은 고추로 162억 원을 기록했고 이어서 양구의 대표 농산물인 시래기와 쌀, 수박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1,000제곱미터당 소득액은 파프리카가 4,70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여름 딸기가 2천만 원, 멜론은 1,2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제군이 산촌마을 임업인들을 대상으로 오는 18일까지 산림소득 사업을 접수받습니다. 접수받는 사업은 숲 가꾸기를 비롯해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사업, 그리고 임산물 유통 분야 지원 사업과 펠릿 보일러 지원 사업 등 6개 분야입니다. 인제군은 인제군 면적의 90% 이상이 산림이라며 이번 사업이 임업 경영의 효율화와 산림소득의 규모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